민규는 오늘도 지하철 7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11살 소년의 가방 속엔 교과서보다 지하철 노선도가 더 많이 들어 있었죠. 친구들이 게임 캐릭터 카드를 모을 때 민규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모았습니다. 다음 역은 건대입구역입니다. 익숙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규의 시선이 앞쪽 좌석으로 향했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할머니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할머니의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민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매치기였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지갑을 재빠르게 빼낸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죠.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 저기. 민규가 외치려는 순간 열차가 건대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모자 남자는 왼쪽 출구로 사라졌죠. 민규는 재빠르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머, 지갑이 없네. 주변 승객들이 술렁거렸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민규의 머릿속에선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5시 42분에 건대입구역에서 내렸으니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아니면 7호선 반대편으로 가거나 버스로 갈아탈 수도 있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울상을 본 순간 민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범인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꿰고 있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규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것은 포스터나 만화책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 버스 노선지도, 그리고 각 역별 시간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죠. 민규야, 숙제는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규는 이미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규의 손끝이 노선도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건대입구역에서 범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였죠. 7호선 강남 방향으로 계속 가거나 2호선으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나가 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5시 42분이니까 민규는 중얼거리며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7호선 다음 차는 5시 45분. 2호선 환승하면 5시 47분 차를 탈 수 있어. 친구들이 게임 레벨을 외울 때 민규는 지하철 배차 간격을 암기했습니다. 1호선은 3-4분, 2호선은 2-3분, 7호선은 2-4분. 이 모든 정보가 민규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그런데 범인이 왼쪽 출구로 나갔다는 게 중요해. 민규는 건대입구역 구조도를 떠올렸습니다. 왼쪽 출구는 2호선 환승 통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또 그 지도만 보고 있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엄마, 사람이 언제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민규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랑 버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시간표대로 정확히 움직이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지만 민규는 계속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 그 소매치기 사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이 드디어 쓸모있는 일에 사용될 때가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규는 옆집 정영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68세의 정영호는 40년간 버스를 몬 베테랑 기사였죠. 요즘엔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민규의 지하철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지하철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노선 이야기야? 정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축구나 해라. 하지만 민규가 소매치기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자 정영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민규가 시각과 출구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죠. 5시 42분에 건대 입구역 왼쪽 출구로 나갔다고 정영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이면 2호선으로 환승해서 5시 47분 차를 탔을 거예요. 아니면 지상으로 나가서 버스를 탔거나요. 민규의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정영호는 40년간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읽어왔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 훤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11살 아이의 분석이 자신의 경험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잠깐, 이건 장난이 아닌데? 정영호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다면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 민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경찰도 못 잡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영호가 말끝을 흐렸을 때 민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범인이 오른손잡이였어요. 지갑을 빼낼 때 봤거든요. 그런데 왼쪽 출구로 나간 건 의도적이에요. 그쪽이 CCTV 사각지대가 더 많거든요. 민규의 분석력에 정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경찰서 신고센터는 북적거렸습니다. 민규와 정영호가 접수 창구에 섰을 때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소매치기요? 어디서 당하셨어요? 저희가 당한 게 아니라. 정영호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11살 아이가 목격한 소매치기 사건이라니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죠. 그러나 민규가 입을 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범인은 5시 42분에 건대 입구역 3번 출구로 나갔어요. 그 시간에 2호선 환승 통로 CCTV를 확인해 보세요. 민규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경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민규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미리 그려온 노선도였죠. 범인이 왼손으로 가방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3번 출구 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2호선 환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시 42분이면 다음 2호선 열차는 5시 47분이에요. 성수 방향이라면 5시 45분도 있지만 범인이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요. 민규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는 거지? 버스랑 지하철은 제 친구예요. 민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영호가 거들었습니다. 이 아이 말대로 CCTV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30분 후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정확히 5시 44분에 2호선 환승 통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경찰관이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 추적해 볼 수 있겠어요? 민규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경찰서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민규의 분석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컴퓨터 화면엔 건대 입구역 주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2호선을 탔다면 어느 역에서 내렸을까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노선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5시 47분 차를 탔다면 왕십리역에 5시 50분에 도착해요.
거기서 5호선이나 버스로 갈아탈 수 있죠. 하지만 뚝섬역에서 7호선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 다른 경찰관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민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인이 지갑을 훔친 시점을 보면 계획적이었어요. 되돌아가는 건 비효율적이죠. 왕십리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나가서 버스를 탈 거예요. 정영호가 거들었습니다. 이 아이 말이 맞아요. 40년 버스 몰아본 경험으로 봐도 범인 같은 사람들은 최대한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려 해요. 경찰관들이 왕십리역 CCTV를 확인했습니다. 과연 검은 모자 남자가 50분경 왕십리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죠. 버스를 탔네요.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규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십리역 버스 정류장에서 그 시간에 출발하는 버스는 한정되어 있어요. 7212번, 2014번, 그리고 간선버스 몇 대. 어떻게 그것까지 알죠? 경찰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민규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212번 버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노선이 복잡해서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11살 아이의 분석력이 경찰 수사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죠. 이제 버스 CCTV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버스 회사 관제센터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7212번 버스에 어제 오후 6시대 CCTV 영상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죠. 민규와 정영호는 경찰관들과 함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왔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검은 모자 남자가 52분경 7212번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영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 자리에 앉았네. 뒷좌석 왼쪽이야. 그럼 어느 정류장에서 내렸을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규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212번 노선을 보면 네 번째 정류장인 성동구청 앞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범인이 앉은 자리에서 보면 네 번째 정류장 근처에 주택가와 고시원이 많거든요. 숨기 좋은 곳이죠. 민규의 분석에 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구간 많이 다녔는데 복잡한 골목이 많아. 버스 CCTV를 빨리 돌려보자. 과연 검은 모자 남자가 성동구청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각은 6시 3분이었죠. 이제 그 주변을 수색하면 되겠네요. 형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요. 범인이 걸어간 방향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범인이 왼쪽을 먼저 봤어요. 오른손잡이지만 긴장하면 왼쪽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럼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경찰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1살 아이가 범죄 수사의 기본까지 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현장 수색만 남았습니다. 구청 앞 골목은 수색팀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민규가 예측한 반경 200m 안에는 고시원 3곳, 원룸촌 2곳이 있었죠. 경찰들이 체계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민규와 정영호는 경찰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마음은 두근거렸죠. 자신의 추리가 맞는지 확인할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근처에 있을까?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분석이 틀렸던 적이 있니? 정영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40년 차 기사인 내가 봐도 완벽했어. 30분 후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 발견.
골목 안쪽 고시원에서 확보했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로 범인을 찾아낸 것이었죠. 고시원 3층에서 검은 모자 남자가 체포됐고 할머니의 지갑도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범인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민규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 계산해냈어요. 당신의 모든 동선을 말이죠. 범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잡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할머니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순간 민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취미가 드디어 세상에 도움이 된 것이었어요. 그동안 쓸데없다고 여겨졌던 지하철 버스 노선 암기가 범인을 잡는 열쇠가 된 셈이었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경찰도 못 잡은 소매치기, 11살 교통 덕후의 눈에 잡혔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민규는 일약 유명인이 됐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민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았고 동네에서도 유명인이 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민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커서 교통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민규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스템? 네,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이랑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요. 위험한 구간이나 시간대를 알려주고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민규의 취미를 쓸데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특별한 능력이 실제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과학 발표 대회 날 민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어르신 안전 환승 앱이었죠. 지하철 노선도와 시간표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고 CCTV 사각지대나 범죄 다발 구역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시면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민규의 발표에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영호 아저씨도 발표를 보러 왔었습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해졌네.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버스랑 지하철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민규가 마무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통수단들이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됐으면 해요. 그날 민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꿈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죠. 쓸모없어 보이던 취미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규는 지하철을 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11살 교통 덕후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